안녕하세요. JP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미국 경제지표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로서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며 전체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소비자 물가지수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들의 물가를 측정한 것이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파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가입니다. 이르자면 기업을 운영할 때 기계, 원자재, 전기 및 연료, 건물, 인건비 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상시 지출되는 비용을 측정한 지표죠. 쉽게 정리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매수할 때 드는 비용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들이 제품을 매도할 때 드는 비용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사야 할 때 비용이 이전보다 오르면 부담되는 것처럼 생산자 입장에서도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전보다 오르게 되면 판매 가격 또한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는 지표 중 하나죠. 자,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주요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그만큼 생산자가 제품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는 뜻이므로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되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다만 물가지수가 이례적으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다면 적정한 수준이 오히려 좋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생산자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볼게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중요성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고 했죠.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의 인상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각종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할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되어 투자를 멈추게 되는 등 시장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주게 되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위축되면 추가적인 인원 고용을 멈추게 된다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은 해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실업자들이 늘어나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면서 신규 고용자 수는 줄어들게 될 테고 실업수당의 청구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물가 상승은 정말 여러 분야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지수 상승의 원인들을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인플레이션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각국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봉쇄되면서 침체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으며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통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게 되죠.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시기 경제가 정말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긴 했지만 서서히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당시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리는 등 통화량이 증가하였고, 그때부터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국제유가의 상승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천연가스 및 에너지원, 그리고 밀을 포함한 곡물류의 운송난이 가중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일부 국가들의 식량 수출 금지. 3년이라는 코로나19 통제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앞세워 주요 도시들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을 겪게 되는 등 물가 상승을 야기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조사 품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제품이 존재하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품목들 또한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이 모든 물건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수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죠. 이렇게 품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품의 수요 공급 동향이 반영된 물가지수, 측정시 집세,
운임 등의 서비스 요금 변화를 제외한 주요 품목 867개의 가격만 측정이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품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란에도 따로 기재를 해드릴게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로 통상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몇 개월 선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를 포함한 여러 물가 추세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더불어 인플레이션 시기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니 잘 이해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투자 정보는 JP 트레이딩 채널로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